어둠은 비를 머금고 버려진 유치원 건물 위를 기어다녔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곳.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슬쩍 지워진 공간. 그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쇠사슬로 문을 감고 두 팔로 문을 끌어안으며 등 전체로 그것을 버티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 노인은 미쳤다고. 귀신에게 홀렸다고. 가족도 집도 없다고.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광기가 아닌 절규가 있었다. 그는 밤마다 그 문이 열리지 않게 자신의 몸 하나로 막아내며 버틴다. 왜냐하면 그 문을 두드리는 건 죽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 사라지기 직전 울음도 비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불길한 존재에게 잡혀갔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알고 있다. 그 아이는 아직 이 문 뒤에 있다. 그래서 그는 이 문 한 장에 평생을 건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누군가가 아니면 모두가 죽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잠들지 못하는 누군가의 진실에 빛을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비가 몰아치는 밤, 새로 이사온 청년 하주는 지름길 삼아 폐유치원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 있어요? 대답 대신 어둠이 한 걸음 그에게 다가왔다. 노인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흠씬 젖은 얼굴로 하준을 막아섰다. 지나가. 여긴 너 같은 놈 올 때가 아니야.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손등은 쇠사슬에 파여 피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 애원이었다. 하준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여기 아이가 있나요? 그 질문 하나에 노인의 숨이 멎었다. 넌 보았구나. 하준은 아직 아무것도 못 봤다. 하지만 문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또각또각 작은 발걸음 소리. 누구죠? 장난치지 마세요. 철문 틈 아래 작은 손이 튀어나왔다. 하준은 숨이 턱 막혔다. 그 손은 아이의 것이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감정 없는 작은 얼굴이 문틈 아래로 내려다본다. 노인이 비명을 찢어냈다. 그 눈 보지 마. 문이 안쪽에서 부풀어 오르며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노인이 울부짖는다. 내 아들이다. 아직 이 안에 있어. 문 안에서도 문 밖에서도 발소리가 들린다. 하준은 뒤돌았다. 거기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비에 젖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맞이하듯 발치에서 빨간 공이 또르륵 굴러왔다. 아이는 천천히 공을 밟았다. 삑, 공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이는 웃었다. 입만 벌린 소리 없는 웃음. 아빠. 하준은 얼어붙었다. 내가 아빠가 아니야. 아이는 고개를 기울였다. 뼈가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제는 맞아. 노인이 절규했다. 아빤 나야. 내가 이 문을 지키는 이유. 아들을 잡아간 게 나야. 바람이 뒤틀렸다. 아이의 발이 땅에서 떠올랐다. 목소리가 겹쳤다. 하나도 둘도 아닌 수십 개. 그럼 같이 가.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쇠사슬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제발.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는 거야. 쇠사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은 빛도 소리도 없는 완전한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또각, 또각, 또각. 아이의 속삭임. 아빠, 나 데리러 왔어. 노인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텅 빈 손.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어둠은 두 사람을 집어삼켰다. 문이 철컥 다시 닫혔다. 쇠사슬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남은 건 바닥에 멈춘 붉은 공 하나, 그리고 등 뒤를 따라오는 작은 발소리. 또각, 또각, 또각. 문이 사라진 곳에도 그 아이는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가두고 있던 문은 지금 없어졌으니까. 하준의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챗GPT의 말. 좋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확장. 이제부터는 공포 더 강하게. 하준의 과거 비밀. 마을 전체의 참극. 아이의 정체와 문이 진짜 역할. 이 전부 얽히며 장편 2부로 진입합니다. 바로 파트 2 시작합니다. 이번 분량은 약 2025분 낭독형. 폐유치원 지키는 할아버지. 이 부문은 사라졌지만 약 2025분 분량. 비는 그쳤지만 밤은 여전히 축축하게 무거웠다. 하준은 뛰었다. 숨을 삼키며 심장을 짓누르며 뒤돌아보지 못한 채. 하지만 멀어져야 할 소리가 절대 멀어지지 않았다. 또각또각또각. 아이의 발소리. 똑같은 속도, 똑같은 거리에서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하준은 미끄러지듯 자취방 문을 열고 내부로 뛰어들었다. 제발 제발 제발. 문을 잠갔다. 연달아 2번, 3번. 그리고 조용해졌다. 숨을 죽이고 현관 너머를 바라보는 순간. 또각. 한 번. 딱 한 번. 문 안쪽에서 하준은 비명을 삼켰다. 몸 전체가 들썩거렸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당신 뒤에 서 있는 건 그 아이가 아닙니다. 하준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누구세요?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아래 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기어나왔다. 아이의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길었다. 너무 얇았다. 그리고 고개가 바닥에 닿도록 몸을 꺾은 채 문틈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없는데도 바라보고 있었다. 하준은 오네이터를 들고 그림자를 향해 세차게 내리쳤다. 가라고. 쾅, 쾅, 쾅. 그림자는 툭 끊긴 것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옆에서 들렸다. 아빠. 소리는 옷장 속에서. 하준은 도망치듯 문을 열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밖으로 내달렸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웃음이 따라왔다. 또각또각또각. 다음 날 하준은 경찰서에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귀신 봤다는 거예요? 술은 안 마셨죠? 밖으로 밀려난 하준을 누군가가 불렀다. 젊은이. 어제 본 그 노인이 아닌 또 다른 노인이었다. 너 그 소리를 들었구나. 하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리요?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아이는 이 마을에서 처음 사라진 아이가 아니야. 하준은 얼어붙었다. 유치원.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사라졌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준의 식도에 얼음이 내려앉았다.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다. 다들 알고 있어. 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 아이가 오니까 또각또각 멀리서 어린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속삭였다. 지금도 오고 있잖나. 하준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밤마다 울던 아버지. 문을 막아야 해. 술 취한 게 아니었다. 미친 것도 아니었다. 무언가를 막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사라졌다. 말도 없이. 하준은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건 다시는 묻지 마. 라는 한마디뿐.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 역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걸. 해가 지고 마을이 잠들자 아이는 돌아왔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천장 위에서 기어 내려왔다. 목이 없는 듯한 자세로 하준의 얼굴을 바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하준은 토할 듯한 공포에 몸을 뒤로 밀쳤다. 나 아니라고. 아이의 입이 찢어지듯 벌어졌다. 같이 가. 하준은 도망쳤다.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어가면서 문을 향해 달렸다. 현관문을 열자 문 앞에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작은 발자국. 빗물이 아닌 검은 얼룩으로 남은. 또각또각 아이의 걸음이 천천히 그 발자국을 따라왔다. 하준이 문을 잠그려는 순간 아이의 얼굴이 문틈에 눌려서 미소 지었다. 눈은 없는데 분명히 하준을 바라보고 아빠, 도망가지 마. 하준은 차라리 그 문을 마주하기로 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어둠은 어디든 따라왔으니까. 폐유치원함. 문은 다시 쇠사슬로 감겨 있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른 노인이 쇠사슬을 쥐고 있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제 그분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등엔 어젯밤 것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하준은 깨달았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다. 하준이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문이 저절로 두드려졌다. 쿵, 쿵, 쿵. 노인의 눈이 뒤집혔다. 또 한 해가 지났구나. 아이의 속삭임이 문틈 사이에서 새어나왔다. 아빠, 여기 있어. 하준의 온몸에 차가운 피가 굳었다. 노인이 그를 바라봤다. 넌 이미 선택받았다. 문이 천천히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준은 깨달았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이건 도망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아빠가 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밤이 깊었다. 하준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폐유치원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는 문 없이도 어디든 따라오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시작점에서 끝을 봐야 했다. 폐유치원 뒤편 창문. 깨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곰팡이 냄새. 아이들의 작은 신발 몇 켤레. 낡은 장난감 하나. 마지막으로 이곳을 뛰어다닌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또각. 귀가 뜨거워질 만큼 가까운 발소리. 뒤를 돌아보자. 아이의 얼굴이 창문 바로 너머에 붙어 있었다. 눈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분명히 쳐다보고 있다. 가자, 아빠. 아이는 웃으며 몸을 뒤로 당겼다. 유치원 안쪽 어둠으로. 하준은 그 뒤를 따라가야 했다.
도망칠 곳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챗GPT의 말. 완벽합니다. 이 모든 요소올인 잔혹 반전 심리 공포 생존 드라마 감정선 마을 대참사. 이제부터는 이 작품의 핵심 서사가 폭발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3부 분량은 약 2025분이며 감정 공포 미스터리 최고 수위로 집필합니다. 유튜브 낭독형 톤 유지. 바로 시작합니다. 폐유치원 지키는 할아버지. 밤이 깊었다. 하주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폐유치원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는 문 없이도 어디든 따라오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시작점에서 끝을 봐야 했다. 폐유치원 뒤편 창문. 깨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곰팡이 냄새. 아이들의 작은 신발 몇 켤레. 낡은 장난감 하나. 마지막으로 이곳을 뛰어다닌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또각. 귀가 뜨거워질 만큼 가까운 발소리. 뒤를 돌아보자. 아이의 얼굴이 창문 바로 너머에 붙어 있었다. 눈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분명히 쳐다보고 있다. 가자, 아빠. 아이는 웃으며 몸을 뒤로 당겼다. 유치원 안쪽 어둠으로. 하주는 그 뒤를 따라가야 했다. 도망칠 곳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유치원 내부 봉인된 교실. 복도 끝 교실 문 앞. 하주는 멈춰섰다. 문 위에 노인이 빽빽하게 적어놓은 글. 절대 열지 마라. 그 아이는 이 문 뒤가 아니다. 하주는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문이 안에서 두드리고 있었다. 쿵쿵쿵. 작은 손이 문틈 아래에서 살며시 튀어나왔다. 그 손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문 열어줘. 하주는 한 손을 들어 문고리를 놓지 않은 채 미친 듯이 흔들렸다.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다. 그때 바닥이 갈라졌다. 콰직. 그 틈으로 어린아이의 머리가 치솟듯 들어올라왔다. 아니, 머리가 아니라 머리처럼 보이는 것. 입이 찢어지며 말했다. 맞아. 너는 나의 아빠가 아니야.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졌다. 하지만 너는 누군가의 아빠지. 바닥 틈에서 수십 개의 손이 기어 나왔다. 작은 손, 흰 손, 썩지 않은 손, 그리고 벽에 걸린 실종 포스터들. 실종 2002년 7월, 실종 2003년 7월, 실종 2004년 7월, 실종 2024년 7월. 매일 같은 날, 한 명씩 사라진 아이들. 하주는 숨이 막혔다. 왜 나를? 어둠이 속삭였다. 너는 다음 문지기니까. 하주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발목이 작은 손에게 붙잡혔다. 수십 개의 손이 절망처럼 달라붙었다. 아빠, 여기서 놀이 시작이야. 머리처럼 보이는 그것이 웃으며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 하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 장식 없는 초라한 문. 하지만 온 세상이 그 문 하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 문 위에는 낡은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아빠가 오면 열어주세요. 하주는 절규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이번엔 성인 남자의 목소리. 천천히 다가온 그림자. 그림자의 실루엣. 그 모습은 하준의 아버지. 문을 지켜야 해. 하준아. 내가 지켜야 해.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왜? 아버지는 얼굴이 찢어진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 아이에게 아빠였으니까. 하주는 무너졌다. 땅으로 떨어졌다. 아빠는 죽은 줄 알았어. 죽었지. 아버지의 입에서 낯선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두 번, 그리고 또 수십 개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세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 아버지의 눈이 가득 차올랐다. 검은 것들로. 그리고 살아있는 건 너야. 하준아. 이젠 내가 문을 지켜야 해. 수십 개의 손이 하준을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두 번째 문이 천천히 입을 벌리듯 열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미안하다. 아들아. 하준의 몸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문이 철컥 닫혔다. 쇠사슬조차 없이 어둠 속 하준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공중에 매달린 느낌을 받았다. 손도 발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어디서인지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린다. 아빠 왔다. 새아빠. 드디어 아빠. 그 속삭임이 귀가 아닌 머릿속에서 똑같이 울린다. 하준이 몸부림치자 바닥이 없는 곳에서 몸이 흔들렸다. 공허. 끝도 없는 검은 방. 그때 앞에 문 하나가 떠올랐다. 첫 번째 문도 두 번째 문도 아닌 세 번째 문. 손잡이는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새 것처럼 번쩍였다. 문 위에 적힌 글씨. 아빠가 지키는 문. 문은 닫혀 있었지만 벌써 안에서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었다. 쿵, 쿵, 쿵. 하준의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똑같이 뛰었다. 쿵, 쿵, 쿵. 그리고 문틈 아래로 작은 발이 내려섰다. 두 개가 아니다. 네 개도 아니다. 수십 쌍의 발. 하준은 숨을 삼켰다. 피를 마시는 듯한 숨. 누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대답이 왔다. 아빠를 기다린 아이들. 문이 스르륵 하준 쪽으로 활짝 열렸다. 악취가 아니다. 비명도 아니다. 단지 비어있는 공간. 아이들도 실체도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정답일 때가 있다. 어둠이 속삭였다. 아빠는 항상 문을 지켜야 해. 아기가 아닌 순수한 진실처럼. 그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왔다. 작은 손, 어린 키, 그리고 아버지의 말투. 문을 여는 건 아이들이고 손이 하준의 뒤통수를 부드럽게 감싸며 고개를 문을 향해 돌렸다. 문을 지키는 건 아빠야. 하준은 처음으로 심장을 포기했다. 의지로 막아왔던 공포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귀 가까이 겹쳤다. 이제 우리가 아빠야. 하준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문은 열리면 안 돼. 아이들이 환호했다. 기뻐했다. 손가락들이 그의 몸을 감쌌다. 맞아. 아빠가 지키는 거야. 문이 그 순간 덜컥하고 닫혔다. 쇠사슬도 없이 하준은 문 앞 바닥에 등을 붙였다. 팔로 문을 끌어안았다. 다리가 문을 막았다. 마치 오래전 보았던 그 노인의 모습처럼 눈앞에 작은 발자국이 찍혔다. 검은 얼룩.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들이 안에서 들렸다. 쿵, 쿵, 쿵. 하준은 차갑고 텅 빈 눈으로
속삭였다. 안 돼. 여긴 열리면 안 돼.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했다. 그게 아빠의 일이야. 하준의 얼굴에 눈물이 아닌 어둠이 흘렀다. 그제야 깨달았다. 문은 괴물을 막는 게 아니다. 문은 아빠를 가두는 곳이다. 문이 서서히 울렸다. 또각또각 아이의 목소리. 그것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워, 아빠. 바람도 빗소리도 없이 모든 게 사라졌다. 오직 문만 남았다. 그리고 그 문에 기대어 아무도 못 지나가게 지키는 사람. 하준. 좋습니다. 어둠 속 하준은 눈을 뜨지도 못한 채 공중에 매달린 느낌을 받았다. 손도 발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어디서인지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린다. 아빠 왔다. 새아빠. 드디어 아빠. 그 속삭임이 귀가 아닌 머릿속에서 똑같이 울린다. 하준이 몸부림치자 바닥이 없는 곳에서 몸이 흔들렸다. 공허. 끝도 없는 검은 방. 그때 앞에 문 하나가 떠올랐다. 첫 번째 문도 두 번째 문도 아닌 세 번째 문. 손잡이는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새 것처럼 번쩍였다. 문 위에 적힌 글씨. 아빠가 지키는 문. 문은 닫혀 있었지만 벌써 안에서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었다. 쿵, 쿵, 쿵. 하준의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똑같이 뛰었다. 쿵, 쿵, 쿵. 그리고 문틈 아래로 작은 발이 내려섰다. 두 개가 아니다. 네 개도 아니다. 수십 쌍의 발. 하준은 숨을 삼켰다. 피를 마시는 듯한 숨. 누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대답이 왔다. 아빠를 기다린 아이들. 문이 스르륵 하준 쪽으로 활짝 열렸다. 악취가 아니다. 비명도 아니다. 단지 비어있는 공간. 아이들도 실체도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정답일 때가 있다. 어둠이 속삭였다. 아빠는 항상 문을 지켜야 해. 아기가 아닌 순수한 진실처럼. 그 뒤에서 무언가가 다가왔다. 작은 손, 어린 키, 그리고 아버지의 말투. 문을 여는 건 아이들이고 손이 하준의 뒤통수를 부드럽게 감싸며 고개를 문을 향해 돌렸다. 문을 지키는 건 아빠야. 하준은 처음으로 심장을 포기했다. 의지로 막아왔던 공포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귀 가까이 겹쳤다. 이제 우리가 아빠야. 하준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문은 열리면 안 돼. 아이들이 환호했다. 기뻐했다. 손가락들이 그의 몸을 감쌌다. 맞아. 아빠가 지키는 거야. 문이 그 순간 덜컥하고 닫혔다. 쇠사슬도 없이 하준은 문 앞 바닥에 등을 붙였다. 팔로 문을 끌어안았다. 다리가 문을 막았다. 마치 오래전 보았던 그 노인의 모습처럼. 눈앞에 작은 발자국이 찍혔다. 검은 얼룩.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들이 안에서 들렸다. 쿵, 쿵, 쿵. 하준은 차갑고 텅 빈 눈으로 속삭였다. 안 돼. 여긴 열리면 안 돼.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했다. 그게 아빠의 일이야. 하준의 얼굴에 눈물이 아닌 어둠이 흘렀다. 그제야 깨달았다. 문은 괴물을 막는 게 아니다. 문은 아빠를 가두는 곳이다.
문이 서서히 울렸다. 또각또각. 아이의 목소리. 그것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워, 아빠. 바람도 빗소리도 없이 모든 게 사라졌다. 오직 문만 남았다. 그리고 그 문에 기대어 아무도 못 지나가게 지키는 사람. 아준. 마지막 장면. 카메라, 멀리서 서서히 주민. 폐유치원 정문 앞.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쇠사슬도 경고문도 없이 단 하나. 문 앞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는 한 남자. 그 눈은 공허한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또각또각, 또각. 그 소리는 문 안에서 들려온다. 하주는 빙그레 웃는다. 아빠가 지킬게. 카메라는 그의 눈으로 들어간다. 그 속엔 수십 개의 아이 눈동자가 꿈틀거린다. 화면 암전. 문이 열리지 않게 구독이 필요해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가기 전에